두 분 발제 잘 들었고요. 저는 앞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발제 내용 속에 상당 부분 담겨 있지만 저는 현실적인 문제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방송이라는 거는 앞에 발제분들 말씀했지만은 이 지방 분권 시대 지역 방송 역할 측면에서는 이거는 어떤 만큼 강조해도 아마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또 매우 중요한 것이 지역 균형 발전, 지역 문화 창달. 이 지역 방송이 그 가장 큰 소임 중에 하나죠. 또 무엇보다 이제 바른 정보를 각 지역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지역 방송이 상당히 어떤 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아시겠지만 돈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구조가 이 자본주의의 기본 특징입니다.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아무리 좋은 뉴스를 보도하려고 해도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또 물질적인 어떤 그런 재정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머릿속에만 맴도는 어떤 아이디어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게 되죠. 그래서 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러한 지역 방송의 어려운 사항을 현실적 타겟 측면으로 왜 얘기하냐면은 앞서 이제 우리 문정대 교수님도 말씀했지만은 이 지역 방송 관련된 아젠다가 워낙 오래된 아젠다입니다. 그래도 제일 이행이 안 됐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나마 그래도 실행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하냐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 7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이제 기금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 4가지 정도의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통신발전기금에 이제 분담금을 지역방송도 제출하고 있는데요. 이 분담금을 부과할 때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대통령으로 해서 이 사업 규모나 이제 이 부담 능력이 이제 일정한 부분 이제 미치지 못하면 이제 면제나 경감하는 일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이제 중요한 거는 예컨대 단기 순수 손실이라든지 또는 결손금이 이렇게 있어야만이 경감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부분들 플러스 더 중요한 건 오히려 이 방송사업자의 전체 매출액 중에서 프로그램 제작비, 즉 콘텐츠 제작 투자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는 그 비율. 이게 재정 상태가 악화일로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한다. 콘텐츠 제작에 투자를 많이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거기에 상응하는 분담금을 더 경감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기금 관련된 부분은요. 사실 IPTV 같은 경우에 이 분담금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행법상 가지고 있는 건 이제 전년도 매출, 서비스 매출을 방송비단이 100분의 6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아시기는 IPTV는 통신사업자들의 결합 상품을 갖고 있습니다. TP에서 QP에서 정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방송 관련된 내용은 하나의 통신 상품이 하여튼 부상품화로 전락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방송 사업자 중에서 IPTV 사업자가 매출을 올리는 부분은 이런 결합 상품 기준으로 오히려 분담금을 부과한 것이 맞다. 방송사만 떼어낼 없는 거다. 왜냐하면 그 안에 부가 상품으로 전락되는 방송 사업자 입장에서 이 IPTV라는 큰 이 매체 전국 방송이 방송부만 떼내서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합 판매라는 그 기준 하에서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포털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이제는 뭐 네이버 TV라든지 뭐 카카오 TV부터 해서 이제는 OTT 사업까지 다 벌이고 있습니다. 또 언론 매체로서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전 국민의 약 70%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방송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서 이게 포털에게서도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기금 관련 세 번째 내용은요, 이 기금을 지급을 해주고 지원을 하되 좀 차별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에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게 왜 차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지역 중소 방송도 이제 해당 대상인데 여기 이제 최다 출자자가 일대주주가 있고요. 또 방송 이제 우리 종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다 출자자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출자금 이외에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컨텐츠 제작에 별도의 지원을 얼만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방송 사업자에는 오히려 더 많은 기금을 지원해 줘야 된다 하는 얘기죠. 두 번째 보기는 자체 제작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슬 올라가면은 2014년 6월에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해 12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 법안은 제가 이 법안을 사실은 만들었죠. 2010년도에 처음에 그 당시 이제 우리 문방위원회 장병환 의원이 계셨는데 지역 출신도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병환 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법안을 제가 성안을 하고 이 법안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제가 벤치마킹해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년도에 제출했다가 처리가 안 돼서 다시 19대 국회 와서 12년도에 다시 제출해서 결국 이제 어쨌든 간에 14년 6월에 통과됐습니다. 그때 가장 안타까운 것이 역시 지역방송 지원 기금 문제였습니다. 끝까지 이제 기재부가 반대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생각에 판단을 내린 것은 야당 입장에서 일단 이 법이라 통과가 돼야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고 향후에 수정을 했으라도 기금을 설치하자. 이런 정도가 이제 합의를 보고 그 법안을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 이제 지금도 이제 이상민 의원 같은 분, 벤진 의원 같은 분이 이 기금 별도로 지역방송 지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안도 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당시 했던 우리 여기 이제 보고서에도 나와 있겠지만 이제 그 당시 검토 의견들도 똑같이 그런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제 국가재정법하고 이제 기금 문제니까 관계되기 때문에 기재부를 설득시키고 안 되면 기재부 사실 분리시켜서 예산처럼 많이 바꿔버리더라도 이 기금은 반드시 만들어져서 우리 지역방송 지원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크게 두 번째 정부 광고 관련돼서 활용하는 방법을 내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알겠지만 정부 광고법이 통과돼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방송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방송 광고에 한해서는 결합 판매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의무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방송 우리 관련해서 결합 판매를 반드시 허용해야만이 방송 광고 특히 이 정부 광고의 어떤 이 본질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정부 광고에서는 우선 정부 광고 전체 할당 중에서 양 중에서 지역 중소방송 특히 우리 지역방송에 대해서 우선 배정을 좀 해주라. 그리고 그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하거나 아주 10분의 1 정도로 감액시켜라.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정부 광고가 갖고 있는 게 독점이에요, 독점. 언론진흥재단에 독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불법입니다. 위헌적인 소지가 많아요. 벌써 이제 이 부분에서는 위헌 심판 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를 해야만이 우리가 지역방송 또는 중소방송들을 같이 묶어서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결합 판매를 허용하는 우리 방송 사업자들, 특히 지역방송과의 결합 판매 허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어거나 재승인 때에 인센티브를 주자. 그리고 지역방송이 이 협찬 광고를 할 경우에는 이 정부에서 언론지능재단에서 하는 이 정부 광고에 대해서는 이 협찬 광고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시켜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네 번째로는 이 광고 관련해서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던 결합 판매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방송들하고 같이 결합 판매를 하고 있는 광고주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자. 그리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합 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이게 종편이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업자들이 스스로 예컨대 결합 판매를 지역방송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게 또한 세제 혜택을 주자. 이렇게 해서 지역방송의 결합 판매가 활성될수록 하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로 이제 지역방송도 그렇고 중앙방송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지상파에 지금 이제 방송 광고 판매 대행하는 법률에 하면은 아시겠는데 크로스미디어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허용해야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역시 제가 이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켰던 법안인데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는 인터넷 매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지상파에 대해서만 크로스미디어 광고를 허용하지 않느냐 문제죠. 반드시 허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여섯 번째요. 발제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합리적인 전파료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네트워크 지역 지상파 방송 사업자 여기와 관련해서 정말로 합리적인 그러한 전파료의 체계, 이 배분 비율을 반드시 개선해야만 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발제문 나와 있습니다만 간접 광고나 가상 광고, 그 다음에 중간 광고, 시행 순서, 지정 판매 광고, 광고 협찬 수익, 여기에 대해서도 이 전파료 배분 대상에 포함시켜서 여기 따르는 개선 방안이 빨리 마련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모든 걸 지원을 받는 쪽입니다. 그럼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상파 지역방송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생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건데요. 무엇보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콘텐츠의 다양화, 그리고 비용 절감 두 가지 측면입니다. 콘텐츠의 다양화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역에 있는 우리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지상파 지역방송이 돼야 된다는 거죠. 콘텐츠의 다양화, 돈이 없으면 못해. 이 말하면 안 됩니다. 빚을 내서라도 콘텐츠 다양화시키고 양질 콘텐츠 만들어야죠. 그래야만이 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블 방송도 아까 적혀 있지만 케이블 방송도 말이죠. 지역 채널을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지역이라는 단위에서 우리 지역 지상파 방송사들하고 지역 채널하고 같이 합작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역 주민을 위한 거고요. 지역 시청자를 위한 것입니다. 재난방송 같은 게 특기가 같이 한번 해보면 좋고요. 그 지역의 토속적 드라마, 토속적 컨텐츠를 만들 때는 같이 힘을 합쳐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 두 번째는요. 1인 미디어 창작자들하고 MCN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활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옛날 MBC나 KBS 중앙방송 한번 이 비슷한 거 한번 했다가 실패했는데요. 지역방송 이런 거 하게 되면요. 비용 절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컨텐츠 활성화는요. 국내 지역방송사가 국내에 있는 지역 단위의 방송사들 합작으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서로 교류하십시오. 그래서 강원 우리 지원이, 그죠? 광주 MBC하고 손잡고 부르면 같이 만들어서 서로 교류하게 되면 그보다 더 큰 게 시대적으로 클 겁니다. 양쪽 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중앙에다가 지역방송에 최소한 몇 퍼센트 프로그램을 할당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해외로 나가시면 됩니다. 해외로 나가는데 해외 지역방송들이 있습니다. 해외 지역방송과 같이 교류하십시오. 해외 지역방송과 한국 지역을 합작으로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이렇게 되면은 지역방송이 단순히 지역방송이 아니라 세계를 향하는 지역방송이 되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